안녕하세요. 현정입니다. 오늘 Q&A는 총 8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Q&A를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마코짱, 그리고 세 번째는 연애에서 결혼까지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아라마짱,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현짱, 여섯 번째는 인간관계, 그리고 한국, 일본, 일곱 번째는 유튜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향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막골장이랑 함께 쇼핑몰에 놀러 갔었는데요. 그 펫숍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펫숍을 구경하는데 조지가 요만하게 한 정말 요 정도 됐었던 거야. 자기 얘기 같다고 요 정도 된 까만 아이가 제일 구석탱이 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 좀 보여달라고 너무 귀여우니까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고선 거기 직원분한테 잘 봤습니다. 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요만한 꼬맹이가 궁뎅이를 제 손에 턱 붙이더니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직원분한테 이렇게 미는데 막 이렇게 궁뎅이 딱 이러면서 안 움직이고 막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였는데 그 순간 뭐랄까 저는 강아지를 그 전까지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고요. 물론 저희 한국에 살았을 때도 키워본 적도 없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어떤 뭐랄까요? 운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그 직원분과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코짱이랑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꼬맹이랑 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면서 결심을 했죠. 내 아이다. 내 아이다 싶어갖고 그때부터 키우게 되었어요. 그 당시 조지는 3개월 때였고요. 3개월 때 제가 이제 입양을 한 거가 되는데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를 사러 동네 그 강아지 전문 용품 파는 데를 갔는데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이제 거기 계신 분한테 이제 3개월 된 미니처어 닥스훈트가 먹을 사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만한 큰 강아지랑 그 외국분께서 가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지 뭐 이러면서 이만한 강아지 이름이 조지였던 거죠. 조지 컴온 뭐 이러는 거죠. 그 당시 딱 이름이 마땅히 생각을 하기는 하고 있었는데 마땅한 이름이 이렇게 딱 안 집혀갖고 굉장히 고민하던 찰나에 그렇구나. 우리 요 3개월짜리 요 아이는 조지구나 해서 그렇게 해서 이름이 생긴 거예요. 조지라는 이름이. 그리고 별명 같은 경우는 이제 약근이라고 해서 자주 나오는데요. 사실은 우리 조지가 지금 나이로 11살이고요. 사람 나이로 치면 한 60세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가끔 너무 즐겁고 너무 흥분되고 그러면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쉬를 찔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번 라이브 때 언젠가 너무 이제 즐거운 나머지 우리 조지가 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아라모님께서 그 라이브 채팅 때 약근이라고 성이 과리고 이름이 약근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별명이 애칭이 약근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죠. 우리 조지 같은 경우는 분리불안이 있는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아기 때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녔었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서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기본적으로 제 슬리퍼 그리고 제 안경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초토화돼 있었어요. 그게 아마 분리불안의 일종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음식을 안 먹는다거나 물을 안 마신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약간 아기 때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커서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오전에 어디 나갈 때, 놀러 나갈 때 집에 있어 조지 이러면 이제 자기도 가고 싶을 때는 끙끙하죠. 근데 이제 갔다가 오면 또 뭐 반가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언젠가 한 번은 혹시 몰라서 이 카메라를 설치해 보서 이제 조지를 한번 보려고, 아기 때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가자마자 자더라고요. 나가자마자 자고 일어나서 물 마시고 밥 먹고 응가하고, 그리고 그 조지 전용 장난감 갖고 놀고 뭐 이렇게 자기 시간을 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분리불안은 우리 조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마코짱의 직업은 닥터라고 제가 라이브 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요. 컴퓨터의 닥터입니다. 예, 전공이 그쪽이라서 약간 엔지니어 쪽 출신이라서요.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플러스 컨설팅을 꽤 오래 하고 있어서 컴퓨터 관련된 트러블이나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설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박식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컴퓨터를 좀 좋아해서 만지긴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의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마코짱이 한국말을 잘하는지 가끔 영상에서 보면 막 왠지 유창할 것 같으면서도 막 다 알아듣는 듯 하면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코짱이 한국말을 잘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마디로 못해요. 잘 못합니다. 특히 말이 안 돼요. 듣는 거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제 친구들이랑 한국말로 하거나 아라마짱이나 조지한테 한국말하고 이거를 이제 십수년 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느낌으로 분위기로 다 알더라고요. 대충. 거기서 제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한국말도 좀 조심조심 마코짱이 있으면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귀가 이렇게 쫑긋해서 다 분위기로 알더라고요. 네, 근데 대신 이제 말이 아직 트이질 않아갖고 좀 그게 그렇고요. 대신 이제 얼음 주스 한 잔 마시고 그러면 이제 그 자신과 용기가 생겨서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얘기를 하곤 하죠. 그 라이브 때 알아듣는 거는 그 뭐지? 구글 크롬에서 그 라이브 채팅을 자동으로 일본어로 이렇게 표지할 수 있는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답변도 마코짱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시는 것도 아랑호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이렇게 알아듣고, 그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는 마코짱이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답니다. 好きな韓国の食べ物は ポサムとユッケとコングクスああいいね。じゃあ好きな日本の食べ物は天丼日本の食べ物は牛丼まあね牛丼天丼牛丼おそばおそばパパは刺身刺身ピザはピザピザピザピザは日本の食べ物じゃないでしょ。そうまあ、そんなもんか。ひょんちゃん最初に会った時の初印象はどうでしたか。髪の毛がウェーブだった印象じゃなくてそりゃ見た目じゃん、印象なんか黒っぽい服着てる人だなって感じだったね印象印象いい感じとかどんな感じだったのって。優しい感じだったねああいいねじゃあひょんちゃんが可愛く見える時はいつですか。 뭘 길어 생각이 이츠모 해야지. いつも 그렇지. 자 빠이빠이 해주세요. だから 네, 마코짱이랑 만나게 된 거는요, 같은 회사에서예요. 록봉기에 있는 회사인데요.
막고짱은 원래부터 다니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입사를 해서 부서는 틀린데 그렇게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거고요. 뭐 만나자마자 하트 뿅뿅은 절대 아니고요. 만나다 보니 회식 자리에서 아니면 뭐 부서별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각자에게 좀 호감을 갖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뭐 사귀자, 뭐 나눠 좋다 이런 거는 상상하시는 그런 건 없었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연애 기간으로 치면 그때부터 뭐 한 연애는 10년 정도, 거의 약 10년 정도 연애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선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라마짱을 이제 출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싸우면 누가 사과를 하는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막고짱이나 저나 좀 뭐랄까 이렇게 뾰로통한 시간을 갖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답답해 하죠.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답답해해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말하고 그냥 풀던가 아니면 길어야 이틀 뭐 가거나 언젠가 한번 3일 뭐 이렇게도 가보긴 했는데 보통 하루 이틀이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밥 먹으면서 딴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뱀 넘어가듯이 그 일을 뭐 잊어버린다고 해야 되나? 삭혀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언제 뭐 같이 둘이 뭐 술 한잔 하면서 그때는 그랬었지 하면서 그냥 넘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둘 다. 예, 좀 그런 부분은 약간 비슷해요. 성향이. 국제 결혼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문제는 없고, 만약에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에 사시는 분들, 이랑은 또 다시 환경이 틀리니까 한국에 사는 것과 일본에 사는 거의 차이지, 국제 결혼을 해서 문제라고 하는 거는 거의 99%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라마짱의 한국 이름은 따로 있어요. 한국 이름, 일본 이름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이름이 한국에도 등록이 돼 있고 일본에도 등록이 돼 있고 하나가 같이 쓰는데요. 왜 아라마짱이라고 했냐면요. 유튜브 초반에는 아라마짱의 본명을 썼었어요. 옛날 영상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아라마짱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유튜브에 나올 때 이런 이름, 어떤 이름 할까, 이런 이름 할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좋겠어 했더니 생각하더니 아라마짱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제가 아라마짱이 무슨 얘기할 때 아람마 이렇게 한국 그 말 있잖아요. 아람마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감탄사를 쓰다 보니까 아라마짱이 거기서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라마짱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라마짱 태몽은 말이에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하얀색 큰 말이랑 검은색 큰 말이 되게 평온한 언덕 위에서 풀을 뜯으면서 그 유유자적하게 앉아서 쉬는 그런 꿈을 꿨었어요. 굉장히 맑은 날씨였고 그런 태몽을 꿨던 것 같아요. 출산은 한국에서 했어요. 임신 기간을 일본에서 보낸 후에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 임신 주기가 있어요. 마지막 주기에서 한 34, 5주쯤이었나? 약 한 달 전쯤에 제가 한국에 가기 위한 비행기를 탔고요. 그리고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이제 막고짱이 한국에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들어온 다음 날이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잠실에 가서 그 햄버거를 먹고 고기를 먹고 이제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진통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 빨리 그게 온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밤 9시 37분경에 우리 아라마짱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이제 그 친정집에서 가까운 조리원에 산후조리원에서 2주 있었고요. 그리고 마코짱은 그 사이에 이제 다시 일본으로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친정에서 몸조리를 한 후에 마코짱이 또 다시 한국에 와서 저랑 아라마짱이랑 같이 일본에 들어왔답니다. 네. 그리고 아라마짱은 제 어렸을 때 모습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약간 하회탈 웃음처럼 이렇게 좀 그 웃을 때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 그런 웃음이었는데 아라마짱이 딱 그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마코짱을 많이 닮은 것 같은데, 또 뭐 한편에서는 저랑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외모적인 거는 좀 둘 다 닮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성격은 약간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거는 저를 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뭐지, 방석 깔면 또 수줍어 하는 그런 거는 또 마코짱을 닮은 것 같고, 예, 둘 다 반반으로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라마짱이 좋아하는 간식은 과자나 초콜릿이나 이런 거는 그닥 그렇게 많이 스스로 좋아서 막 먹는 그런 건 아니고요. 간식보다는 주식을 좋아하죠. 아라마짱은 주식을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일은 이제 딸기 좋아하고요. 그리고 멜론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뭘 좋아하지? 아무튼 주식 위주로 밥, 고기, 계란찜도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아라마짱은 초등학교가 9월부터예요. 얼마 전에 3년 동안 다녔던 유치원은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서머스쿨 중이고요.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일본에서 보내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몇 개 있었는데요. 글쎄요. 일단 초등학교는 일본에서 지낼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일단 저희 목표, 꿈은 그 사이에 이제 또 이제 다음 단계, 다음 나라를 꿈꾸고 있답니다. 아라마짱 안녕하세요. 엄마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에요? 침. 계란찜을 좋아해요. 얼마큼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찍는 거 좋아요? 그리고 아라마짱은 무슨 캐릭터 좋아해요? 마이리틀 포니 왜 좋아해요? 포니래서 좋아해요? 그리고 아라마짱은 커서 무엇이 되고 싶어요? 아티스트? 왜요? 다이스키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또 만나요. 하트야. 사랑해요. 저 현장의 고향은 한국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서울에서 자랐고요. 서울에서 대학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제 유튜브의 이름이 현장인데요. 제 이름에 현이 들어가요. 어질현을 써서 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제가 일본에 와서 풀 이름을 말하면 길기 때문에 가운데 이름을 그 대학교 친구들이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현이라는 발음이 좀 어려웠는지 현 하다 보니까 현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교 때나 그리고 직장 다닐 때 쭉 현장이라고 불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도 익숙하고 해서 그대로 유튜브 이름도 현장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혈액형은 A형이고요. 보통 O형이나 B형으로 착각하시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A형 맞고요. 약간 친구 중에 A형 친구랑은 몇몇 있는데 글쎄요, 좀 약간 제가 봐도 할 정도로 좀 저랑은 많이 틀린 점이 많더라고요. 좀 이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약간 생각을 많이 안 하는 단순 아메바 타입이라서 많이 그렇게 고민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A형 친구들 보면 이렇게 많이 그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친구들이 꽤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O형인가 스스로도 좀 B형인가 막 이러면서 C형인가 이러면서 생각을 하긴 하는데 A형입니다. 제 키와 그다음에 취미, 나이를 말씀드릴게요. 제 키는 170cm고요. 그리고 취미는 그때그때 바뀌어요. 요즘 제 취미는 오늘부터 걷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걷기. 그리고 제 전부터 취미는 영화 보고 음악 듣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드라이브, 운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취미로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캠핑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또 뭐 있을까? 쇼핑도 물론 좋아하고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맛있는데 찾아다니고 이런 거 참 좋아하고요. 예, 취미가 뭐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취미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는요, 잠시만요. 짠. 올해 제 나이는 97년생 소띠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98년생 호랭이띠가 될 예정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나이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제 MBTI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또 봐야 돼요. ENTJA예요. ENTJA. 근데 저도 이거를 그 당시 이 설문을 이제 풀어나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보니까 어머 나네. 어머 내 얘기 막 이러면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유행했던 이유가 있구나 혼자 막 이랬다면서 그랬지 뭐예요.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이 검사하는 거. 제 20, 30대 직업. 예. 우선 거꾸로 올라가서 지금 직업은 유튜버가 되겠죠. 너무 즐겁게 유튜버를 하는 직업을 갖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 전에 직업은 저는 웹디자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코딩 그러니까 시스템 쪽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코딩 하면서 그 다음에 디렉션 하면서 디자인까지 했던 그런 일을 했었고요. 이게 한 약 10여 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여 년 넘게 했나? 그리고 그 전에는 음악 레코드 회사의 프로듀서 일을 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이제 매니지먼트 쪽 일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티스트의 소속사와의 그 뭐랄까 그런 단도리를 한국말로 뭐라 할까요? 아무튼 간에 소속사와의 그런 계약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한 몇 년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방송국에서 잠시 일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일본 방송국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방송 편집이라는 일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방송 편집은 한 거의 1년을 못 채웠던 것 같아요. 1년을 못 채우고 이직을 했죠. 직종을 이렇게 바꿔서 했었고, 대학 때 전공은 제가 한국에서는 사실은 연극과를 나왔습니다. 연극과에서도 이제 저는 연기 전공이었고요. 그리고 일본에 와서의 대학 전공은 그 방송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방송 편집 분야에서 저는 이제 그쪽을 선택을 해서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대학을 이제 직장 다니면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사이버 대학에 그 편입으로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학사를 땄는데, 그때의 전공은 문화 컨텐츠라고 해서 일본 한국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그 일본 세계적인 이제 세계의 문화 이런 쪽을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특히 이제 한국 역사에 이제 비례해서 이제 생겨난 그런 문화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에 온 지 지금 제가 98년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년, 18년, 4년, 24년 정도 되나요? 23, 4년 정도 되나요? 예, 좀 오래됐습니다. 처음에 유학으로 와서 오게 된 동기라고 할까요? 사실 일본에 오려고 할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저는 사실 아메리칸 드림이 있어서 미국을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 미국에 가기가 저한테는 좀 하늘의 별 따기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친했던 친구가 일본에 공부하러 가는데 현장도 같이 갈래? 그래서 이제 귀 팔랑팔랑 해갖고 같이 공부를 이제 하러 왔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단기로 3개월 정도 공부하러 왔다가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재밌고 일본어가 재밌고 이러다 보니까 3개월 공부하고 더 연장해서 이제 그게 6개월이 되면서 1년이 되고 2년까지 채운 거죠. 일본어 학교가 2년 코스였는데 2년을 꽉 채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에 욕심도 생기면서 다시 대학에 들어갔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쭉 이어오다가 결혼을 하고 아라마짱도 생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 직장에서 힘든 점, 일본 직장에서 힘든 점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글쎄요, 저는 외려 한국인 회사, 한국에 있는 회사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다녔던 그 여러 회사들은 다 일본에 있는 일본인 회사였고요. 그로 인해서 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특별히 저는 못 느꼈어요. 뭐 느꼈다고 하면 직장이라는 뭐 여기 우리 아랑어님들 저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직장이라는 거에 대한 회의나 뭐 트러블 아니면 뭐 문제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직장인으로서는 그 당시에 많았지만 일본인 회사라서 이런 거는 저는 사실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김밥집에 대해서 자주 여쭤봐 주시는 우리 아랑어님들 계시는데요. 현재는 휴업 중입니다. 김밥집을 하게 된 계기라고 하면요. 그 당시 제가 이렇게 푸드트럭 해갖고 조그맣게 뭔가 이렇게 한국 음식을 알리고자 좀 이렇게 막 뭔가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구청에 이제 그런 담당하시는 분한테 상담도 받으러 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와중에 마코짱 회사의 이제 거래처의 회사인데 그분께서 이제 본업이 계신데 취미로 바를 저녁에 운영을 하신다고 롯본기에 가게를 하나 빌리셨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제 말씀을 듣고 제 얘기를 듣고 그래 낮에 와서 어차피 낮에는 아무도 안 쓰고 하니까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해서 그래서 옳았구나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왜 김밥집이었냐면요. 제가 분식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중에서 이제 김밥을 너무 좋아하는데 일본에서 먹는 김밥들이 한국 그 식당 가서 먹는 김밥이나 뭐 일본 식당에서 먹는 김밥들이 그 밥량이 너무 많고 안에 그 재료가 좀 약간 저한테는 약간 그 성이 안 찬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밥이 되게 얇고 안에 많이 들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해보고 싶어서 김밥 전문점으로서 오픈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이제 영업을 하다가 배달 전문으로 이제 영업을 했죠. 그래서 하다가 코로롱 터지면서 좀 이제 분위기도 그래서 휴업을 했고, 그 휴업이 이제 지금까지 쭉 연결이 돼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제가 또 다시
뭐 기회가 돼서 김밥집을 다시 하게 된다면 꼭 우리 아랑어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기억에 남는 일본 여행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뭐 오키나와도 좋고 오사카, 나고야, 나가사키 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도쿄 주변으로 해서 캠핑 다니면서 갔던 여행지들도 좋고 한국에서 부모님 오셨을 때 갔던 여행지도 너무 좋았고 다 좋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로 치자면 마코짱이랑 도쿄에서 차로 이 본섬, 일본의 본토 맨 위에까지 올라갔었어요. 한 7시간, 8시간 논스톱으로 해서 올라가서 아오모리라는 곳에 갔는데 그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느낌은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건물이 없어요. 높은 건물이 없었고 제가 갔었을 때는. 그리고 되게 뭐랄까 조용해요. 너무 도쿄에서만 계속 살다 가니까 너무 조용한 거여서. 그리고 추웠는데도 뭔가 사람들이 따뜻해 보이고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오모리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거기서 이제 차를 세우고 기차를 타고 홋카이도에 올라갔죠. 그래서 한국에서 북해도라고 하죠. 거기 북해도에 가서 겨울에 여행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눈이 이만큼 많이 높이 쌓여 있는데 그 사이로 그 노상 전차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철도 이렇게 짧은 기차가 이렇게 따따따따 다니는데 그 풍경을 아직까지도 영화같이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잊혀지지가 않게 항상 기억에 남아 있답니다. 동안 비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써주셨는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동안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글쎄요 여지껏 각종 뭐 백화점 아니면 그 외에 뭐 통신 판매 각종 브랜드의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써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일단은 그 잠 못 자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 써도 피부 트러블 생기고, 그리고 저렴한 화장품을 써도 잘 먹고 잘 자고 컨디션이 좋으면 피부에서 빛이 나고 그거는 어느 누구나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바뀌면서부터 그냥 드럭스토어에서 저렴한 아이들을 듬뿍듬뿍 아침 저녁으로 듬뿍듬뿍 얼굴에 좀 수분 크림부터 해서 이렇게 좀 자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트 마스크팩도 거의 매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피부 트러블은 잘 안 나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 이제 화장품을 저렴한 거 사서 뭐 스킨, 로션, 그다음에 뭐 에센스, 그다음에 수분 크림, 그다음에 겨울에는 오일을 좀 섞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얼굴팩, 매일 밤 얼굴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나에게 아라마짱이란? 이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에게 아라마짱이란 목숨과 같다고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건 너무 그 보편적인 대답인 것 같긴 한데 정말 그래요. 제 목숨과도 같은 존재.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냥 저의 모든 것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인생의 모토, 좌우명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제 좌우명은 아님 말고 아님 말고예요. 그리고 아님 말고라는 뜻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쉽게 포기한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의 뜻은 아니고요. 뭐랄까 저는 그래요. 그냥 아닌 거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아님 그 다음 차선책이 있고 아님 뭐 안 하면 되고 아니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님 말고라는 뜻이 뭐랄까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걸 이만큼 일을 해야 하는데
내일은 이걸 꼭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뭐 시험을 꼭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일단 노력은 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생각을 한들 그게 바뀌어지는 상황까지 노력을 했지만 그게 아니면 더 이상 생각해도 바뀌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약간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독 한국이 그리울 때 아라마짱이 태어나기 전에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래서 그립고, 이래서 가고 싶고, 이래서 보고 싶고, 그래서 한국에 가야 한다 라는 생각을 종종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아라마짱이 생기면서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수그러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리울 때는 딱 한 가지, 부모님 보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제일 한국에 가고 싶은 유일한 이유인 것 같아요. 부부 갈등이 있어서 아니면 부부간에 있어서 중요한 점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살아봐야 알지 않을까? 아니, 살아봐도 모를까요? 일단은 믿어주는 것밖에 없죠. 뭐 믿음? 믿음과 사랑 중에 믿음이 더 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사랑은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하지만 일단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육아 팁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글쎄, 저는 육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아라마짱은 아라마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부터도 일단은 제가 저 자신을 파악했을 때 남들과 똑같이 하는 거 싫어하고, 그다음에 평범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전데, 아라마짱이 아무리 제 자식이라도 이렇게 해야 하네, 남들과 비교했을 때 왜 안 됐을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 그런 걸 아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아관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아라마짱이 하고 싶은 대로 좀 냅두는 편이에요. 책을 읽고 싶으면 책을 읽고, 놀고 싶으면 놀고, 뭐 공부해라는 소리를 사실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애기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찾아서 하는 걸 저는 사실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팁,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뭐 야채 먹기 싫어? 그러면 그래, 뭐 먹지 마 라고 말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뭐 다 때가 되면 먹더라고요. 이렇게 야채도 이게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에 어떻게 다 먹어요? 맛없는 야채도, 제가 봤을 때도 맛없는 야채도 있는데, 어른 입맛에도 그런데 고작 요 조그만한 애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그래, 때가 되면 먹겠지 싶은, 그러다 보니까 뭐 점점 하나씩 야채가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폭풍 칭찬을 해주고 그러고는 있죠.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아라마짱 음식을 이제 잘 먹는 편이니까 뭐 그렇긴 한데, 또 어쩌다가 너무 뭐 먹기 싫을 때는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놀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예,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잘 하기 싫어해, 듣는 것도 싫어하지만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싫어? 한번 싫으면 그래, 그러면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잔소리가 좀 별로 없는 편이긴 해요. 막골장한테만 있나요? 잘하는 음식은 김밥? 김밥 잘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고기 종류, 고기 볶고 지지고 뭐 모든 분들이 잘하시는 것, 뭐 저도 그 정도지 뭐 막 잘하고 그러진 않아요. 멍게랑 닭발은 못 먹어요. 그 외에 한국 음식은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고, 특히나 좋아하는 거는 이제 분식 종류, 김밥, 떡볶이, 순대, 오뎅, 튀김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부대찌개도 좋아하고, 감자탕도 좋아하고,
랩을 할 정도로 술술술 나올 거예요. 아마 다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음식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일본 음식은 스시, 이게 맛있는 스시집 가서 먹는 스시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샤브샤브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본 음식 중에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너무 적나? 그리고 주방 굿템. 저는 주방 아이템은 그 일본 식기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일본 식기는 뭐 그다지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이제 보통 쓰는 게 이제 르크루제 거를 많이 쓰는데, 식기부터 냄비부터 시작해서 다 르크루제를 거의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깨지지 않고, 잘 깨지지 않고 관리하기 쉽고, 해서 저는 좀 르크루제를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언젠가 한번 주방 아이템들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처음에는 자두네의 자두맘을 먼저 알았고요. 그 후에 수롱로그의 수롱이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유튜브를 하지는 않지만 가끔 매니저라는 호칭으로 제 영상에 나오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그 흔히들 아시는 그런 매니저의 매니저가 아니고요. 마음씨가 착하고 주변 친구들 잘 챙겨주고, 그래서 매니저 같다 해갖고 매니저라는 호칭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4명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육아 얘기부터 해서 뭐 그 외에 시시콜콜한 얘기도 하고 가끔 유튜브 얘기도 하고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일본에 살기 좋냐는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글쎄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그게 일본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글쎄요. 굳이 제가 제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보다는 조금 아주 조금 0.2% 정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왜냐면 뭐 이유는 뭐 각자 개인마다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뭐 이게 뭐 딱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요. 일단 그 일본 사회라는 데가 일단 그 참견도 안 할 뿐더러 남한테 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단 철저하게 자기 바리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그 인간관계,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쉽사리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거나 약간 내성적이거나 한 친구들은 좀 편하긴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굳이 어울려야 하고 뭐 그런 거는 또 막 누구가 하면 꼭 해야 하고 이런 거는 딱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제가 한번 해 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음 사람 마음가짐마다 틀린 거니까, 이게 한국이냐 일본이냐 이거는 그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본 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저기 질문 주셨던 아라모님이 계신데요. 글쎄요. 이렇게 주마등처럼 옛 기억부터 쭉 스쳐 지나가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초창기 시절의 기억이 가장 남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유학생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일본어 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초보생, 일본 초보생,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했을 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이 일본어도 잘 못하고 해서
홀에서 이제 서빙 같은 거는 생각도 못 했고요. 그래서 일본 식당이었어요. 일본 이자카야인데 주방에서 이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집 근처에서 할 수 있게 돼서 저녁 시간에 가서 이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장 아주머니가 홀에서 서빙하는 일본 언니들 2명을 이제 이렇게 같은 일본 사람들이니까 이제 일본어를 물론 하겠죠. 근데 저는 뭐 말을 다 알아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말을 능숙하게 할 수도 없었으니까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하면 요 옆에 냉장고 위치에서 그 주인 아주머니가 집에서 이렇게 뭘 싸우세요. 그러면 꼭 그 냉장고 위에서 올려놓고 그 언니들을 불러서 먹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에게는 이제 먹어보란 소리는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그 당시엔 화장실에 가서 엄청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눈물 날라 그래.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자극으로 인해서 엄청 일본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지금 지나서 뭐 얘기하니까 그런 하나의 추억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참 그랬던 기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한국에는 보통 1년에 기본적으로 2번, 3번은 갔던 것 같아요. 아라마짱이 태어나고 나서는 2번, 내지는 3번 이렇게 때마다 갔었어요. 1년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직장 다닐 때는 1년에 1번, 많으면 2번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못 나간 지 2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작년 1월 초에 이제 연말 연시로 해서 한국 갔다가 들어왔으니까 작년 이제 쭉 못 가고 올해도 지금 이제 7월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해서 올해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중이고요. 계획을 잡고 있기로는 일단 올해 겨울에 아라마짱 겨울방학에 저희 식구들이 다 백신을 접종을 맞고 자가격리라는 게 없어지면 그러면 잠시 저 부모님 뵈러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원을 하고 있답니다. 네, 한국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에 가고 싶은 데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울릉도 울릉도를 꼭 가보고 싶어요. 한 번도 안 가봐서 꼭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리산 지리산이라는 데도 한 번도 안 가봐서 꼭 가보고 싶어요. 그 2군데는 꼭 살아생전 가보는 게 제 소원이랍니다. 네,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요. 어카운트는 굉장히 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존해보고 싶은 영상이나 제가 찍었던 무슨 간단한 그런 무비 같은 거를 그냥 업로드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채널 등록한 유튜브 보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돼서 그래서 이제 조금 짤막하게 그 정보식으로 일본의 뭐 이런 것들 뭐 볼 것들 이런 거를 이제 간략하게 해서 짧게 해서 영상을 업로드 했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공개가 안 돼 있고 되게 옛날 거라서 비공개이긴 한데요. 그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놔두고 이제 그 브이로그로 이제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전환을 해서 처음에 조금 하다가 좀 바빠지면서 한 몇 달 못 하다가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재작년 겨울 들어서기 바로 직전부터 본격적으로 브이로그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이 촬영과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리고 인트로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촬영은 거의 99.9% 아니야 100% 아이폰을 갖고선 찍는답니다. 보통 이렇게 제가 영상에도 자주 나오지만 이렇게
걸고 다녀요. 몸에 걸치고 다니죠. 왜냐면 가방에서 꺼내고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놓치고 하는 순간이 너무 많아서 항상 이 핸드폰을 이렇게 걸고 다닙니다. 목에.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찍고 그러긴 하죠.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은 저는 아주 초창기에는 컴퓨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브이로그를 시작하면서 핸드폰에서 이제 블로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좀 하긴 했는데 글쎄요, 좀 불편하더라고요. 원래부터 컴퓨터를 했던지라 불편해서 다시 컴퓨터로 넘어와서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를 소프트를 이용해서 편집을 하고 있답니다. 인트로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으셨는데요. 그거는 저작권 프리라는 음원을 다운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음원만 있고 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제가 한번 만들어서 입혀본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일본어로도 가사를 만들어서 그거 이제 막고짱이 좀 이렇게 도와줘갖고 일본어 가사도 만들어서 아라마짱이랑 다 같이 불러보기도 하고 그런 거랍니다. 그리고 가끔 업로드 영상을 보는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봐요. 아라마짱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유튜브 보여줘, 엄마 영상 보여줘 라고 안 하고요. 뚜루뚜뚜루뚜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보고 뭐 쉬는 날은 막고짱도 같이 보고 그러기도 하죠. 네, 라이브 때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에피소드는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초창기 때 온 가족이 여기 모여갖고 타코야끼를 만드는 라이브가 있었어요. 타코야끼 만들어서 먹고 이런 이제 라이브였는데 이제 재료 같은 거는 모두 상위에 이렇게 있는데 그 타코야끼를 만드는 그 가루랑 물이랑 섞은 이 양푼이라고 해야 되죠. 그 양푼이 바닥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고짱이 열심히 이제 또 이제 만들고 먹고 그다음 이제 두 판째를 하기 위해서 그 양푼을 집으려는 순간 그 양푼 안에 그 물에 써놨던 타코야끼 가루가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걸쭉했던 그 가루국이 가루국? 아무튼 그래서 보니까 그거를 글쎄 조지가 낼름 다 먹은 거여서 라이브 중에 우리 아랑어님들도 다 놀라시고 뭐 저부터는 난리가 나갖고 이제 며칠 상황을 봤죠. 근데 너무너무 다행히도 날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많이 걱정들 많이 해주시고 그랬었던 일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공개 영상으로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라이브 도중에 밤에 아라마짱 자고 막고짱 아직 퇴근 안 한 좀 늦은 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라이브 도중에 그 지진이 났던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이제 지진 나면서 아라모님들도 같이 느끼시면서 뒤에다 이제 테레비 켜놓고 일본 방송 같이 보면서 그랬던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들 많이 해주시고 그래갖고 더 든든하게 차분하게 있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아라모님들 덕분에. 네, 모닝 라이브 계획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럼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죠. 그래서 제가 더 좀 몸이 더 확실하게 더 건강해지고 완벽하게 다 나으면 더 많은 라이브로 우리 아라모님들과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에게 유튜브 브이로그란? 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절친이나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 친구들도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고 글쎄요 천직인 것 같아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천직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영상 찍고 편집하고 라이브도 하고 이런 일련의 유튜브 이런 과정들 작업들 이 모든 것들이 즐거워요. 그래서 저한테는 천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의 활력인 것 같고 앞으로도 쭉
기회가 이렇게 계속 연결만 되고 저에게 이런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면 꾸준히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브이로그도 횟수로는 1년 반 정도 됐나요? 브이로그를 한지 이게 이제 5년, 10년 점차 쌓아가면서 또 많이 바뀌겠지만 아라마짱은 점점 더 성장을 이렇게 해 나가겠지만 아무튼 이 브이로그가 저희 가족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 아라모님들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글쎄요, 소중한 하나의 매개체, 하나의 그 뭐랄까 하나의 매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나 그다음에 어디에 일본, 한국 어느 쪽에 정착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국에 들어갈 계획은 관광 외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 가면 너무 좋으니까 서울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가끔 부산 여행도 가고 하면 막고짱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라마짱도 너무 좋으니까 가끔 얘기는 하죠. 막고짱한테 한국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제가 가끔 물어보면 제주도라면 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콧대 높은 소리를 배부른 소리를 이제 가끔은 하죠. 근데 참 좋아해요. 막고짱도 좋아하고 저도 좋은데 아직 일본에서 한 지 너무 오래되었고 해서 이게 일본에 정착할 생각도 물론 구체적으로 안 해봤지만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향후 살 생각도 아직 안 해본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우리 아라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에서 나가서 이제 살고 싶은 그 꿈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이제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아라마짱이 좀 어릴 때쯤 아직 어리긴 한데 이제 크기 전에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생활 터전을 잡고 살고 싶다라는 저희의 목표, 그다음에 꿈 이런 게 있답니다. 미국 비자를 이제 영상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그 미국 비자는 추첨식으로 해서 비자를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게 이제 한국은 좀 아쉽게도 아직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은 아직 그 추첨의 대상이 안 돼서 응모를 못 하는데 이제 세계 각지에서 이제 몇 나라들 상대로 그 나라 이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제 그 미국 비자를 위해서 추첨하기 위한 이제 응모를 해요.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중에서 이제 무작위로 추첨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추천권이 가면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한번 미국을 방문을 하고 그 후에는 이제 그 살 수 있는 비자를 이제 부여해 주긴 하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가 3번 그 응모를 했는데 3번 다 이제 미끄럼틀을 탄 거죠. 그래서 일단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도전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의 팬미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그 황송한 질문을 해주신 우리 아라모님들이 계셨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글쎄 제가 어디 지방으로는 이렇게 멀리 서울 외의 지역으로는 많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가 있는 기간이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뭐 길게 갈 경우라면 물론 너무너무 가고 싶죠. 뭐 세계를 그 한국 각 지역에 저도 안 가본 데가 너무 많아 갖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가보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과 여건이 이제 주어진다면 서울에서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끝으로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라이프 스타일은 전에는 그래요. 좀 뭐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제 다음 달은 이런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좀 아팠었잖아요. 갑자기 저도 모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구급차라는 데를 실려가 보고 이제 그런 어지러워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부터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살자. 예, 건강하게만 살자가 제 라이프 스타일이, 예,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됐고요. 건강만 하면 사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정말 이번에 너무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가족 모두 건강하게, 우리 조지도 건강하게 해서 앞으로도 잘 살아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랑어님들 아우 갑자기 눈물이 나. 우리 아랑어님들 이렇게 저 아프다고 많이 응원 댓글 남겨주시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들과 응원들을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도 했는데요. 부지런히 변함없는 자세로 브이로그 열심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라모님들 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정말 오늘 Q&A 많이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해요.